오늘은 18강입니다. 이제부터는 제7장 강세, 음도, 연접, 억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English Phonetics, 영어 음성학 마지막 이론 강의에 해당하는 제7장까지 왔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언어에서든지 자음과 모음은 뜻의 구별을 가져오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며 포님, 음소, 음의 구성 요소라고 지칭한다는 것을 충분히 살펴본 바가 있지요. 그런데 뜻의 구별을 가져오는 소리가 자음과 모음이라는 이 음소뿐이냐? 영어에서는 모음의 소리를 강하게 또는 약하게 발음함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므로 강세도 음소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세가 있긴 하지만 뜻의 구별을 초래하는 음의 요소, 즉 음소 역할까지는 못한다. 강세를 달리해서 발음하면 어색할 뿐이다. 예를 들면 책상 하는 걸 갖다가 책상 이렇게 발음해도 뜻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다. 어색할 뿐이다. 그리고 한국어는 모든 단어에 첫 음절에 액센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음소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한국어 강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정말 강세가 중요해서 또 강세뿐만 아니라 모음 소리의 높이, 음도라는 것이 있죠. 도레미파 쉽게 얘기해서 이런 높이와 문장 끝의 억양도 뜻을 구별하는 음소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영어의 자음과 모음 음소는 서로 결합해서 음절과 단어를 형성하죠. 그렇지만 자음과 모음의 단위별로 분리할 수 있는 음소라 해서 분절 음소, 쪼갤 수 있는 음소, 세그멘탈 포님 또는 세그멘탈이라고 합니다. 이 분절 음소에 붙어가지고 뜻의 구별에 작용하는 강세. 강세라는 것은 이 자음, 모음, 이런 분절 음소 중에서도 모음에 붙지요. 강세,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연접, 정추어라는 것이 있어요. 음도, 도레미파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뜻의 구별을 초래하는 음소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쪼갤 수 없는 그러한 음소다 해서 초분절 음소, suprasegmental phoneme, 분절하는 문제를 초월한 음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자음과 모음처럼 분리할 수 없으므로 초분절 음소라 칭한다. 이렇게 책에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초분절 음소 중에서 강세와 음도, 즉 도레미파, 음인 고저죠. 이건 존재하지만 뜻의 구별을 초래할 정도의 음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기 바랍니다. 이 한국어에서 경상도 사투리에서만 강세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나타날 뿐이죠. 전체적으로 한국어를 보면은 억양을 만드는, 인토네이션을 만드는 연접만 음소로서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그랬어? 인토네이션이 올라갔죠? 이런 경우 의문문의 의미를 갖죠. 그랬어 하면은 이제 평서문의 의미를 갖죠. 이것이 이제 인토네이션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확실히 의미를 구별시켜 주므로 슈프라세그멘탈이라고 한국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의 초분절 음소에는 강세, 연접, 음도 모두 각각 4종류로 총 12개의 음소로 정해본 겁니다. 이것은 트래거 스미스의 이론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suprasegmental phoneme, 초분절 음소 3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강세, 연접, 음도 각각 4종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 12개의 음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세부터 살펴봅시다. 강세, 연접, 음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세지요.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두 음절 이상으로 된 단어라면은 한 음절이 다른 음절보다 더 크게 발음된다. 그 소리의 크기, 라우드니스 정도를 우리는 강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desert라는 D-E-S-E-R-T라는 단어는 첫 음절을 세게 발음할 때와 두 번째 음절 zert를 세게 발음할 때의 뜻이 달라지는 것이죠. 첫 음절에 강세를 두면 예를 들면 desert 이렇게 발음하면 이것은 명사로 쓰이거나 형용사로 쓰인 뜻입니다.
명사로서는 사막이라는 뜻이고 형용사로 쓰면 황폐한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음절을 강세를 두면 desert, 뒤쪽에 강세를 두면 동사로서 버린다, 방치한다, 버리고 떠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 그러한 황폐한 곳이죠. 그러한 뜻을 다 가진 이 단어인데 어떤 음절에 액센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강세에 따라서 모음이 발음도 달라지죠. desert 첫 음절일 때에는 때 이렇게 액센트가 되죠. 그러나 두 번째 음절일 때는 desert S 사운드가 아니죠. 거의 슈아 사운드에 가까운 desert 이렇게 되죠. 모음의 발음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세는 스포컨 잉글리시 구어 영어에서 자음 모음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음소가 되는 것입니다. 단어마다 고유의 강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단어를 외울 때 꼭 강세와 함께 발음을 익혀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에도 강세가 있다는 얘기 다시 한번 언급해 봅니다. 항상 모든 단어의 첫 음절을 크고 높게 발음한다. 그러나 영어와는 달리 뜻의 변화를 초래하는 음소가 아니므로 중요하지 않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 삼천리, 원칙 등의 단어를 발음할 때 하, 삼, 원 이 첫 음절에 강세가 있어서 뒤음절보다 크고 높게 발음되죠. 소리가 크게 나죠. 원칙 할 때 원 이것이 칙 이거보다 소리도 라우드하고 또 피치가 올라갔어요. 도레미파로 따지면 미래, 레더 이렇게 단계가 있게 발음되죠. 이게 피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느낌 없이 그냥 원칙적으로 할 때 차이가 없이 우리는 발음을 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해도 뜻이 다 통하니까요. 강세는 음절 단위로 그 음절이 모음에 붙이는데 강세가 붙는 음절이 모음을 다른 음절의 모음보다 더 크게 발음하다 보면 loudly하게 발음하다 보면 피치도 즉 음도도 높아져서 높게 발음된다. 하이한 특징이 있다. 아울러 강세받은 그 음절의 모음은 길게 발음된다. 앞에 모음 발음할 때 기억나죠? 강세를 받은 음절은 그 모음은 길어진다. 강세받지 아니한 음절보다 살펴본 바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세 가지 특징, loud하고 high하고 long하고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밑줄 그어서 여러분들한테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세,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말로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라는 단어보다는 액센트라는 단어를 그 표현을 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정확히 정의를 해보면 액센트라는 단어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강세와 음도로 나눠요. 즉 스트레스 액센트와 피치 액센트로 나뉘는 것인데 이 둘은 함께 작용되기 때문에 강세를 붙이면 음도도 올라가거든요. 원칙 했을 때 원이라는 모음이 소리가 높아졌죠. 음도로 따지면. 그래서 강세 받으면 음도도 따라서 올라간다. 높아진다. 함께 작용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려는 의도로 액센트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액센트라는 단어는 accentuation에서 나온 강조의 기능을 가진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액센트 하면은 스트레스와 피치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액센트다. 그걸 분리해서 얘기한다면 스트레스 액센트와 피치 액센트로 나뉜다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렇게 나뉠 수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번 화면은 교재에서 앞에서 바로 전에 설명한 것입니다. 반복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한번 정리해서 읽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강세를 가리킬 때 흔히 사용하는 액센트나 스트레스는 정확히는 스트레스 액센트만을 가리키고 있죠. 피치 액센트까지를 떠올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음이 높아진다는 사실까지는 상상을 못하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액센트를 받으면 음까지 피치가 올라간다. 피치 액센트까지 올라간다. 스트레스 액센트를 받으면 그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import, 수입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를 발음할 때는 스트레스 액센트가 im이라는 음절에 붙는 동시에 피치 액센트도 port에 비해서 im이 높아지죠. import죠. 반대로 동사로 발음할 때는 D 액센트 있죠. import. 이렇게 발음할 때는 스트레스 액센트를 port에 붙이는 동시에
피치 액센트도 임에 비해서 port 이쪽이 더 높아지죠. 이렇게 강세와 음도는 함께 연동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느 음절에 강세를 두어서 라우드하게 발음하면 음도도 하이해진다는 사실을 위에만 보아도 알 수 있겠습니다. 강세의 크기는 다양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를 인정할 것이냐. 강세는 자세히 관찰해보면 한 단어에서도 음절이 수만큼 강세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음절로 된 opportunity 라는 단어나 examination 이라는 5음절로 된 단어를 발음해보면 음절마다 강세의 정도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발음되는 음절부터 숫자, 등수를 매겨봅시다. 1, 2, 3, 4, 5로 숫자를 매긴다면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opportunity ity로 끝나는 명사형은 바로 앞 음절에 액센트가 있죠. 고로 추라는 우라는 모음이 1등이죠. 강세의 세기로 따지면. 그 다음에 이것이 2등. opportunity t가 3등, her가 4등, 추 다음에 이것이 5등입니다. 1, 2, 3, 4, 5로 이렇게 매길 수가 있고요. examination 이것도 tion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바로 앞 음절에 액센트가 있죠. 그래서 네 이것이 이제 에라는 이중모음이니까 앞에 음절 주음인 에에 액센트가 있죠. 그래서 네 에가 1강세 즉 가장 세죠. 나머지 순서를 이렇게 examination 이렇게 1, 2, 3, 4, 5로 등수를 매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세의 다양한 세기, 종류를 정말 5개, 1, 2, 3, 4, 5 다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강세의 세기에 따른 종류는 학자마다 강, 야 2개만 인정하자. 또는 1, 2, 3, 3개만 인정하자. 또는 1, 2, 3, 4, 4개 정도까지 인정하자. 라는 설정으로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4개로 구분한 트래거 스미스 두 학자의 분류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학자들이 인정한 건 4개지만 사실상 단어 차원에서는 3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트래거 스미스는 어떻게 분류하는가를 봅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대강세와 소강세로 나눕니다. 즉 전문 학술용어로 메이저 스트레스냐 마이너 스트레스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대강세가 붙으면 대강세에는 1강세와 2강세로 구별되고요. 소강세는 제3강세와 약강세가 소강세에 속합니다. 어떤 음절이 강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대강세가 있다는 뜻이죠. 강세가 없다 하면은 소강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3 아니면 약이다. 즉 primary stress, secondary stress, tertiary stress, 제4강세가 아니고 weak stress, 약강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강세가 없는 것이죠. 표기 방법을 봅시다. 1강세는 우에서 좌쪽으로 삐쳤죠. 2강세는 양쪽으로 삐쳤어요. 3강세, 소강세 중에 3강세는 좌에서 우로 삐쳤어요. 즉 1과 3은 정반대로 돼 있죠. 어떤 방향으로 삐쳤느냐. 2강세, 그 중간에 끼어있는 2강세는 양쪽을 결합해 놓은 모양새다. 이쪽 저쪽 다. 1과 3을 합해 놓은 것이 2죠. 약강세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무기호로 하거나 아니면 초생딸처럼 이렇게 화면에 보듯이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표시하기 귀찮으니까 사실상 무기호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아예 표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약강세입니다. 그렇다면 제2강세는 이 트래거 스미스 학자는 단어 차원에서는 없고 구나 문장 차원에서만 발생하는 액센트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단어 차원에서는 1, 3, 약 3가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강세 기호 표시는 발음 기호에 붙이는 것이 정상이죠. 그 표시 방법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사용됩니다. opportunity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봅시다. 첫 번째 방법, 해당 모음 위에다가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라는 음절이 3강세를 가져가고 있죠. 이것은 약강세이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추 일강세를 가져갔어요. 네, D 이것도 다 약강세이기 때문에 무기호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 표기 방법은 그 발음기호 음소 위에다가 붙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 음절 앞에다가 표시하는데 1강세는 위첨자로 세로바를 붙이고 3강세는 아래첨자로 세로바를 붙이는, 그리고 약강세는 무기호로 처리하는 이런 방법이 있죠. 음절 앞에 붙인다. 차이가 있죠. 세 번째는 해당 음절 뒤에다 붙이는 방법입니다. 2번과 3번은 해당 음절이 앞에 붙일 거냐 뒤에 붙일 거냐 이 차이고요. 네 번째 방법은 그 음절의 위에다가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영어 사전에는 위에 첫 번째 1번 방식, 즉 모음의 발음기호 음소 위에다가 직접 표시하는 이런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우리 눈에 아주 익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발행된 영어 사전에는 IPA 방식,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국제음성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국제음성협회 방식인 2번, 즉 해당 음절의 앞에 붙이는 것은 IPA 방식이고 또는 웹스터 사전 방식은 3번입니다. 외국에서 발행된 사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된 경우가 많은데 2번과 3번은 정말 혼동되기 쉽죠. 4번 역시 숫자로 붙이는 것은 강세의 크기를 1, 2, 3순으로 할 거냐 3, 2, 1순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혼동되기 쉽습니다. 다 불편한 방법이고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1번 방식을 따르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온 대로 익숙하고 편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1번 방식을 우리가 따를 때 강세 표시는 발음기호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세에 관한 예를 들을 때 우리는 편의상 언제 음소기호를 다 써서, 즉 발음기호를 써서 거기다 붙여요? 그냥 철자의 모음에다가 직접 붙여서 표시하기도 하죠. opportunity 할 때 I의 3강세, to 1강세 이런 식으로 examination, rapidly는 3강세가 없으니까 그냥 1강세만 붙인 거죠. 대부분의 단어들은 1강세만 표시되어 있죠. chemistry 1강세, understand 이 단어는 3강세가 함께 있는 examination이나 opportunity와 비슷한 단어죠. understand, 즉 understand가 아니라 understand 언에도 3강세 정도는 준다. 약강세보다는 좀 높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발음기호인 음소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모음에다가 직접 붙여 표시하기도 합니다. 밋밋한 강세를 가지고 있는 한국어와는 달리 강세가 뚜렷한 영어에서는 강세의 종류가 모음의 발음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까 desert 여기서도 봤고요. 예를 많이 간간히 들어왔습니다만 강세가 있는 하면은 이건 메이저 스트레스가 있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대강세가 있다. 강세가 있는 음절의 바로 앞 또는 뒤의 음절은 강세가 없는 약강세의 음절이 되어가지고 그 음절의 모음은 weak form인 약형인 short sound 또는 이 I자에다가 하이픈 찍어 놓은 것은 어보다도 더 약한 이겁니다. 입을 더 안 벌린 것이죠. 이렇게 강세받은 음절의 앞 또는 뒤의 음절은 short sound 어나 으로 변화해서 아주 힘을 완전히 빼버려요. 축약시키죠.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해서 강세가 있는 음절이 아주 대조를 이룸으로써 강세가 있는 대강세 음절이 뚜렷이 강조되도록 하는 것이 영어의 특징이다. 영어는 바로 발음상 대조의 언어다. 그래서 강세받은 음절에 완전 힘을 몰아주는 거죠. 밀어주고 크고 높게 발음하게 하고, 그럼 크고 높게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액센트를 받은 음절 앞 뒤에 음절들은 죽어주는 거죠. 죽어줘서 강세받은 음절만 돋보이게 크게 잘 들리게 한다. 대조가 뚜렷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이것이 영어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예를 또 들어봅시다. conduct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면 칸이라는 음절에 액센트가 있어요. 뒤에 음절은 그래서 duct라는 음절은 short 사운드로 변했죠. 그러나 이것이 동사로 쓰인다. conduct. 이런 경우는 duct에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컨이라는 앞에 음절이 이제는 약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short 사운드인 큰, short 사운드로 변했어요. conduct. 이렇게 됩니다. interrogate. 질문한다 라는 동사인데 te 액센트 있거든요. 그래서 interrogate 이지만 형용사형으로 쓸 때에는 액센트가 바뀌거든요. interrogative. 여기에 액센트가 있죠. 바로 앞에서는 rogate.
샤 사운드로 변했지만 액센트가 붙으니까 라 이것이 액센트를 가져가고 그 앞뒤 음절은 전부 샤 사운드로 변했죠. interrogative, interrogative, interrogative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관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interrogate냐 interrogative냐 하나는 동사형 하나는 형용사형인데 아주 발음이 달라졌다는 액센트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단어마다 어떤 특정한 음절의 고유의 강세가 있지만 그 고유의 강세가 그 단어가 구나 문장에 들어가서 사용될 때에는 그 문장 속에서 또는 그 구 속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서 그 고유의 강세가 유지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보면 단어마다 1강세가 다 표시되어 있죠. 3강세, 1강세. 이것은 2강세는 단어 차원에서는 없다고 그랬죠. 그럼 1, 3, 약 세 종류의 강세가 다 표시되어 있다. 아무것도 안 붙인 것이 약이다. 그래서 모든 단어가 적어도 사전을 보면 1강세는 기본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구나 문장에 들어가면 1강세 역할을 못한다. 약강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2강세로 떨어질 수도 있고 3강세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그 음절에 안 붙고 다른 음절로 옮겨질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강세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개별 단어 차원에서의 강세와 이것을 어강세라고 합니다. word stress. 구나 문장 차원에서의 강세, 구강세, phrase stress. 문장 차원에서의 강세는 sentence stress 또는 문강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강세, 구강세, 문강세로 따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강세가 기본이 되므로 이 어강세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단어를 외울 때 어떤 음절에 강세가 있는지를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합성어 강세라는 규칙도 따로 있습니다. 합성어 또는 복합어라고 하는데 compound word죠. 그러한 합성어를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우리 먹는 아이스크림, 아이스라는 단어와 크림이라는 단어가 뭉쳐서 하나의 단어가 됐죠. 합성어가 됐어요. 그럴 때 강세 규칙이 또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1강세를 가져가고 뒤에 붙는 단어는 3강세로 낮춰지는 것이죠. 아이스크림이지. 아이스크림. 이건 절대 아니죠. 아이스크림. 그래서 네 종류의 강세로 나누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강세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word stress죠. word stress, 어강세라는 것은 어떤 단어가 구나 문장 속에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독립해서 발음되었을 때 받는 사전에 기본적으로 표시된 강세를 말한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단어는 한 개 이상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발음할 때 각각의 음절마다 세게 또는 약하게 그 음절의 모음을 발음해야 되죠. 어느 단어든 제1강세를 갖고 있으며 단음절어 한 음절로 되어 있는 경우는 비교할 음절이 없죠. 그래서 사전에 강세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에 강세가 있다라고 일단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음절어 이상의 경우에는 음절에 따라서 제3강세 또는 약강세도 함께 있지요. 3강세도 understand, examination, opportunity 이런 단어들은 3강세까지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단어들은 1강세와 약강세 두 개로 구별이 되죠. 제2강세는 단어 차원에서는 안 나타난다는 얘기를 앞에서도 한 바 있죠. 그러면 이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는 어느 음절에 강세가 붙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value stress라는 말이 있어요. 가치 강세라고 합니다. 강세는 단어의 내용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붙는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lone이라는 단어와 alone, lonely, loneliness 이런 단어 등에서 강세는 항상 lone에 붙어요. 그 이유는 lone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외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간이죠. loud, loudly, loudness 이런 거에서 ly가 붙으면은 부사가 되고 ness 붙으면 명사가 되고 이러한 접미사가 붙거나 또는 뭐 alone처럼 접두사가 붙거나 이런 데에는 액센트가 일단은 안 붙는다. 기본 원칙은 내용이 있는 loud라는 의미가 있는 여기에 강세가 붙는다. 이것도 alone과 똑같은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tonight, tomorrow, today 여기에서 강세가 to에 붙지 않고 뒤에 오는 것도 가치가 더 있는 중요한 말에 강세를 두려는 원칙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어근, 그 뿌리, 어근에 강세가 붙고 굴절어미, inflectional ending이라는 것은 과거형, ed 붙거나 es 붙거나 또 ing 붙거나 이런
그 어미에는 강세가 붙지 않는다. 파생 접사 같은 거에도 일반적으로 강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부분, 어근에 우선 강세가 붙는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명사 단어에는 첫 음절에 강세가 오고, 예를 들면 object, subject, conduct, record, 동사 단어에는 첫 음절에 강세가 오지 않습니다. object, subject, conduct, record 이러한 사례가 많다.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많다. 특히 어떤 동사가 또는 어떤 명사가 발음에 따라서 같은 철자인데 동사로 쓰거나 명사로 쓸 경우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object와 object 철자가 똑같지만 object 하면 목적 이런 뜻이지만 object 하면 반대하다 이러한 뜻이죠. 동사로 쓸 땐 뒤음절에 강세가 간다. 같은 철자의 단어라면. 다음 예를 보면 강세의 위치에 있어서 대체로 어떤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factory 이런 어미로 끝나는 단어는 바로 앞에 그 어미 앞 음절에 일강세가 붙습니다. factory, satisfactory, introductory, factory로 끝나면 바로 앞 음절에 강세가 있다는 거죠. EOUS라는 형용사형 어미로 끝나면 또 앞에 음절에 강세가 옵니다. courageous, courage라는 단어 알죠? 용기. courage, 용기 할 때에는 커의 액센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형용사형 단어가 되려면 바로 앞 음절에 액센트가 오는 바람에 courage가 아니라 courageous, courageous. 이제 커가 숏 사운드 커 이거로 바뀌었어요. courageous, courteous, simultaneous 이런 식으로 앞에 음절에 액센트가 온다. 그 다음 ETY로 끝났다. anxiety, society, variety, piety ETY로 끝나는 명사형은 바로 앞에 음절에 강세가 제1강세가 붙는다. IAL이나 IAN도 마찬가지입니다. essential, material, social 바로 앞 음절에 강세가 있죠. IAN으로 끝나는 것도 Christian, historian, musician, comedian 다 바로 앞 음절에 액센트가 있죠. 외워두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발음 연습을 하다 보면 눈으로만 보지 말고요. 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습관이 될 것입니다. IC나 ICAL로 끝나는 그러한 이것이 형용사형 어미죠. 이럴 경우 그런 단어가 있다면 바로 앞 음절에 강세가 제1강세가 붙습니다. energetic, energy 할 때는 에 액센트가 있죠. 명사형일 때는 energetic, atomic, atom, atom 원자 이런 뜻이죠. 원자의 할 때는 atomic, atomic bomb 하면 bomb 하면은 원자 폭탄 이런 뜻이죠. atom 명사일 때는 첫 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있지만 IC라는 형용사형 어미가 오는 바람에 바로 앞 음절에 액센트가 와야 되기 때문에 탐이라는 바로 앞 음절에 액센트가 같죠. 그렇게 되면 atomic이 되죠. atom이 아니라. 그럼 t도 플랩되면 안 되죠. 왜? 같은 단어 내에서는 모음과 모음사에 끼었을 때 뒤에 양모음이라야 플랩 사운드가 되죠. water 이런 것처럼. 그런데 강세가 있으면 t는 플랩이 안 된다는 거 우리 여러 번 강조해서 배웠죠. 그래서 atomic이다. atom 할 때는 플랩 사운드가 t 사운드가 되죠. atom. 그 모음도 바뀌었다. atomic 하면 에가 어로 슈아 사운드로 바뀌었다는 사실 잘 관찰하기 바랍니다. musical, historical. 근데 예외도 있죠. 근데 arithmetic 이건 수학 산수라는 뜻이죠. rhetoric 수사를 얘기해요. 이건 형용사형이 아니고 명사형입니다. 공교롭게도 IC로 끝났지만 형용사형이 아니기 때문에 액센트는 바로 앞 음절에 오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 기억해 주고요. ICS로 끝나는 단어들 학문적인 것이 다 ICS로 끝나죠. mathematics 수학, phonetics 음성학 우리 지금 English phonetics를 공부하고 있죠. ICS로 끝나면 바로 앞 음절에 액센트가 있다. economics 경제학, ethics 윤리학 이렇게 학문적인 단어들의 어미는 ICS로 끝나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IENC 또 IENCY 이런 것도 바로 앞 음절에 액센트가 있다. experience, obedience, efficiency 이런 식으로 그런가 하면 IENT, sufficient, efficient, patient 앞 음절에 액센트가 있고요. IFI 동사형을 만드는 어미죠. clarify 명확히 한다. identify 입증한다. intensify
이런 식으로 ify가 끝나면 그러한 어미의 동사는 바로 앞음절에 액센트가 있더라. 이겁니다. ion으로 끝난다. 그것이 tion으로 끝나든 sion으로 끝나든 뭐가 됐든 간에 gin으로 끝나든 religion, excursion, opinion, graduation 이렇게 명사형 어미인데 바로 앞음절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television 또는 television도 다 오케이지만 television 첫 음절에 액센트를 붙이는 그러한 발음이 더 흔하죠. 이건 예외입니다. IOR로 끝나는 단어도 앞음절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언제나 senior, inferior, superior. IOUS로 끝나는 형용사형어미 IOUS로 끝나는 단어도 앞음절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suspicious, conscientious, religious, victorious. ITY로 끝나는 명사형어미 ability, ambiguity, popularity, humanity. 명사형 ITY로 끝나면 항상 앞에 액센트가 있다. LIAR로 끝나는 단어도 앞에 있다. familiar, family라는 단어 알죠? 가족. 그때는 첫 번째 음절 fa에 액센트가 있죠. 그런데 형용사형 familiar, 잘 안다, 친숙하다. 가족은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의미를 연상하면 familiar라는 단어가 뜻이 기억이 나겠죠. familiar, peculiar. 그 다음 meter라는 meter, t가 플랩 되죠. barometer, kilometer, diameter 이런 식으로 미러로 끝나면 앞음절에 액센트가 있는데 예외도 있다. centimeter, 센티미터 여러분들 알고 있는 1cm, 2cm 할 때 centimeter. 그때 모음 엔티 모음에서 트가 날아가니까 centimeter, centimeter, centimeter 이렇게 발음되죠. kilometer 그것도 kilometer 할 거를 kilometer, kilometer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예외입니다. 두 개의 액센트 차이가 있는데 위에 거와 밑에 거 다 혼용되고 있다는 사실. SIV로 끝나는 단어 expensive, comprehensive, possessive 앞에 액센트 있습니다. SOR, TOR로 끝난다. sponsor, professor, doctor 다 사람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미들인데 앞 음절에 액센트가 있다. 자음 플러스 TIV의 경우 바로 앞 음절에 액센트가 있다. descriptive, detective, corrective. ATIV로 끝나는 단어도 역시 comparative, derivative. 물론 예외가 generative도 있습니다만 UOUS로 끝난다. continuous, conspicuous, ambiguous. 이런 식으로 앞 음절에 액센트가 있다. 뭐 UOUS까지는 잘 안 외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음 어미가 붙는 단어는 그 어미의 앞 음절에 제1강세가 붙는다라는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외워질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잘 외워질 것 같은 것만 골라봅시다. 예를 들면 FUL로 끝나는 그러한 형용사형 어미로 끝나는 단어들은 앞 음절이다. beautiful 할 때 beau에 붙는다. plentiful 할 때도 plentiful. 모음엔티 모음이니까 t가 날아가죠. 앞에 beautiful은 t가 모음 사이에 꼈으니까 플랩 돼야 되죠. beautiful, beautiful, plentiful, plentiful, wonderful. wonderful이 아니라 wonderful. 앞 음절에 액센트를 가져갔죠. merciful. 이것도 앞 음절에 액센트가 가져가져 있네요. gram이나 graph는 monogram, telegraph, phonograph, photograph 이런 식으로 앞 음절이다. economy, anatomy 이런 것들도 다 appendectomy 앞 음절입니다. OG로 끝난다. catalog, dialogue, epilogue, monologue 앞 음절이죠. PHY나 GI로 끝난다. photography. 아까 photograph 앞에 graph로 끝나면 앞 음절이었죠. PHY로 끝나면 역시 앞 음절에서 photography죠. 즉 photograph, photography. 다르죠? geography, energy, geology, 지질학이죠. 이렇게 앞 음절로 끝나는 그러한 어미들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모음 플러스 TIV 같은 경우도 앞 음절이다. comparative, competitive, relative 앞 음절. tude로 끝나도 attitude, latitude, gratitude 이런 식이죠. 앞 음절 기억해주면 좋겠고요. 다음의 접두사 접미사는 그 자체에 제1강세가 붙더라. 물론 접두사나 접미사는 본래 강세를 받지 않는 것을 앞에 가치 강세 편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붙는다는 사실. any가 붙었을 때 anybody, anyone, anyhow, anywhere 이런 식으로 any라는
말에 제1강세가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음과 같은 음절에 액센트가 붙는다. occur, incur, recur, cur로 되어 있는 음절은 액센트가 있더라. deuce, introduce, reduce, produce 이런 식으로 물론 명사형으로 할 때는 produce지만 이렇게 deuce에 액센트가 붙더라. EER로 되어 있는 단어는 언제나 액센트가 있다. career, pioneer, engineer 이런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기억하긴 쉬울 것 같아요. EER 그 다음 ESE로 끝나는 단어 무조건 액센트가 있다. Chinese, Japanese, Portuguese 이런 식이죠. ETTE로 끝나는 것도 액센트가 있다. Gazette, cigarette 물론 아메리칸 잉글리시에서는 cigarette, TTE로까지 쓸 필요 없이 TE 마지막에 철자를 빼버린 것이 아메리칸 잉글리시의 방법이죠. 그러나 영국 영어보다 훨씬 더 미국 영어가 철자가 그런 면에서 단조롭다. 발음 나는 것만 쓰면 되지 않냐라는 실용주의적 사고가 들어있는 아메리칸 잉글리시죠. etiquette 이것도 미국에서는 또 예외입니다. 자, every 아까 anybody 하듯이 every도 역시 액센트가 있습니다. everybody, everyone, everywhere, nobody, nowhere 이것도 거기에 직접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우 또는 우우 n으로 끝나는 발음들은 다 액센트가 있습니다. bamboo 대나무죠. kangaroo 오오에 액센트 있죠. shampoo balloon 풍선이죠. add balloon 하면 광고용 풍선이고요. balloon 이렇게 oon에 액센트가 있다. OSE에도 액센트가 있다. oppose, oppose, propose 이런 식이죠. 물론 예외도 purpose 같은 단어도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 self 이런 거 self 이거 꼭 액센트가 있다는 사실을 외워두세요. 그래서 self나 selves로 끝날 때 myself, yourself, ourselves, themselves 이런 것들은 다 self에 또는 selves에 액센트가 있다. something, somewhat, sometime, somewhere 아까 everybody, nobody, anybody 이렇듯이 some이나 no나 any에 액센트가 있다는 사실은 언제든지 기억해주면 좋겠네요. 지금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EER, ESE, every, no, OOOON 이런 것들, self, some 이런 것들은 액센트를 가진다. 그 음절에 액센트가 있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의 접두사 전미사에는 그 자체에 강세가 안 붙는다. ahead, ago, around, away, above, about 하듯이 어에 즉 접두사 어에 붙지 않는다. 전미사 able로 끝났다. IBLE로 끝났다. 액센트가 거기에 절대 붙지 않죠. agreeable, comfortable, sensible 안 붙죠? AG로 끝나는 전미사 courage, village, language, marriage 액센트가 오지 않습니다. ANT로 끝나는 형용사형 또는 명사형 abundant, attendant, merchant 절대 액센트가 안 오죠. ENT로 끝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orrespondent, component, dependent 액센트가 없죠. AT로 끝나는 것도 climate, associate, create because 할 때 because B에 액센트 없죠. before, beyond, betray 액센트가 B에 없죠. come이나 can이라는 접두사에도 오지 못한다. combine, command, conclude, contain 오지 않죠. delight, depend, demand, delay 에도 뒤에 오지 않는다. 접두사 this로 시작하는 단어도 역시 this의 액센트 못 옵니다. disappear, discover, dispense 이런 식입니다. 다음과 같이 dome으로 끝나는 단어도 그 전미사의 액센트가 못 옵니다. freedom, kingdom, boredom em이나 en으로 끝나는 단어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로 발음해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golden, kitchen, en으로 끝나는 거 마찬가지. er이나 ar로 끝나는 거 runner, hunter, liar, beggar 거기에 오지 않죠. 접두사 ex로 시작하는 단어도 ex에 액센트가 오지 않는다. express, example, accept, extremely 이런 식이죠. forget, forgive, forbid 이런 식으로 for로 시작하는 단어도 for에 액센트가 없다. 물론 예외도 있다. foreigner, forward는 예외입니다. ful 절대 못 온다고 그랬죠. 오히려 up 음절에 액센트가 온다고 그랬죠. beautiful, plentiful 아까 나온 그런 단어들입니다. hoot, hood라는 전미사로 온 단어도 hood 액센트가 오지 않습니다. childhood, 어린 시절이죠. neighborhood, 이웃이라는 추상적 개념이죠. boyhood, 소년 시절. 이럴 때 hood의 액센트가 오지 않는다. im이나 in 역시 이 접두사에 액센트가 오지 않습니다. impress, impossible, inability, insist 이런 식으로 ish나 ism, ist에도
액센트가 오지 않는다. Polish communism scientist. 당연하겠죠. ly로 끝나는 그러한 전미사에도 액센트가 올 수 없죠. entirely, sharply, simply, nationally 이런 식이죠. ment로 끝나는 명사형 액센트 오지 않습니다. apartment, movement, 먼트 오지 않죠. mis로 시작하는 접두사에도 액센트가 오지 않는다. mistake, misuse, misfortune, misunderstand, 오해하다 이런 식이고 ness, 전미사 액센트 오지 않죠. airless, uselessness, kindness, carefulness. ship으로 끝나는 단어도 그 ship이라는 음절에 액센트가 오지 않는다. partnership, friendship, leadership, worship, worship은 예배죠. trans로 시작하는 접두사에도 액센트가 오지 않는다. transgender, translate 했는데 이건 미국 영어에서는 translate도 액센트가 옵니다. transmit, transport, transportation. on이라는 접두사에도 안 온다. unkind, unless, unable. with라는 접두사에도 오지 않는다. withstand, withdraw, withhold, without. word라는 전미사에도 오지 않는다. forward, westward, afterward, backward. 잘 안 외워지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가치강세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뭐 NESS, 뭐 MIS 이런 거는 안 붙을 것이다. 접두사나 전미사는 기본적으로 안 붙는다는 대원칙만 여러분들이 알고 인식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강세 차원에서의 다섯 번째 하나의 규칙이죠. 장모음이거나 또는 이중모음이 있는 음절에는 제1강세가 붙더라. 앞에 우리가 이중모음, 장모음 공부할 때 이미 배운 것입니다. eager, furniture, cargo 이렇게 장모음에는 액센트가 붙더라. 이중모음에도 꼭 액센트가 그 이중모음 중에서 음절 주음에 액센트가 오지요. loyal, powder, imply, volcano. 어떤 단어에서 imply, im도 있고 ploy도 있는데 이중모음이 있는 쪽에 액센트가 온 거죠. volcano도 vol도 있고 no도 있는데 가운데 이중모음 쪽에 액센트가 왔다는 사실을 관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어의 음절 수에 따른 강세 유형인데 이음절어는 뭐 얘기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액센트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고요. 이음절어의 경우는 강세 유형이 뭐냐? 강약, 즉 1강세 약, lady, before, 오히려 뒤에 액센트가 있는 약강 이런 형태도 있고 content, 1강세, 3강세, 15 이것도 3강세, 1강세 이런 네 종류의 유형이 있더라 하는 건데 이것은 뭐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고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3음절어는 대체적으로 5개의 유형이더라 하는 것을 살펴볼 뿐입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4음절어에도 4개의 유형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이상 유형은 없다. 정해져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식만 하면 되겠습니다. 5음절어에도 7개의 유형이 있다. 음절이 많다 보니까 유형도 많아지네요. 5음절어의 유형인데 7개의 유형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워지지도 않고 이제는 다음 19강이 되나요? 19강에서 구강세를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강에서는 어강세까지 하고 끝냅니다.